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결국 피부는 타고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10년간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결과 이게 실현이 되면 찾아올 노화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저속 노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임상랩 연구원 고은비입니다. 그간 저희가 만난 고객이 한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연령대별 1순위 피부 고민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20대에서는 여드름, 트러블, 건조, 모공 고민에서 연령대가 증가하면 할수록 기미 잡티, 주름, 탄력 저하, 노화에 대한 고민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의 구간이죠. 30세에서 35세 이 구간을 지나면서 탄력 저하나 색소와 같은 노화 고민이 변곡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억만장자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인데요. 17년도에 40세 그리고 올해 47세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21년부터 매년 27억 원을 투자하는 노화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니까 의료진 30명이 다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짓을 했어요. 엄격하게 식이요법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고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냐 봤더니 오전 4시 반에 일어나서 25가지의 운동을 하고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식사를 합니다. 천천히. 매일 100개 정도 영양제를 먹고요. 스킨케어법을 살펴보자면 세안제, 보습제, 비타민 C, E, B3,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항산화 크림, 레티노이드 크림, 그리고 선크림. 당연히 또 피부과 시술도 병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매일 오후 8시 반에 취침을 하셨는데 잠자리 들기 한 2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 차단 고글을 쓰고 휴식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체 나이 37세, 피부 나이 28세, 구강 상태 17세, 폐활량 18세. 최근에는 젊은 아들의 피를 수혈받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긴 힘들겠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전문가들이 다 분석해서 최고의 방법을 알아낸 건데 저속 노화를 하려면 운동, 식습관, 스킨케어, 수면 습관이 항노화에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저속 노화 스킨케어 솔루션에 대해서 3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처음엔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전문가의 육안평가, 전문기기로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이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티랩에서 피부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전환기로 얼굴 전체 정밀 측정을 해서 피부 모공, 주름, 색소 침착, 멜라닌, 붉은기, 수분 같은 거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테라 3D라고 하는 기기로 고민 부위를 집중적으로 측정을 하고 장벽 기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정밀 측정을 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고객님들께서는 자가 문진이나 비대면 진단 도구 등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두 번째 단계가 스킨케어 전략.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피부 고민의 관점에서 케어의 방향성을 총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장벽 케어, 색소 케어, 탄력 케어입니다. 먼저 외부 자극과 호르몬 영향으로 인한 속건조, 잔주름, 붉은기 고민이신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PDRN, 알란토인,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성분들이 장벽 케어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기미, 잡티, 칙칙함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 분들은 비타민 C,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이런 성분들이 색소를 케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콜라겐 감소, 탄력이 처지게 되면 모공도 같이 처지게 되거든요. 이런 고민이 있는 경우에는 레티놀, 펩타이드, 아데노신과 같은 성분들이 탄력 케어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개인의 피부 타입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에 맞게 케어의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루틴이 도대체 뭐냐? 기본적으로는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잔여물을 제거하는 세안제, 수분 보충을 적절하게 해주고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토닝 단계, 피부 고민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에센스, 적절하게 유분을 공급하면서 피부에 보호막을 주는 로션, 크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단계인 자외선 차단제. 사실은 피부 타입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일부 단계가 생략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앞서 설계한 루틴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쭤봤더니 피부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했을 때 정말 그게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실감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각각 피부 고민에 적합한 스킨케어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벽 케어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피부를 가장 바깥층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장벽인데요. 피부의 구조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 표피를 뜯어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바깥쪽에 스트라툼 코늄이라고 하는 각질층, 그리고 그 밑에 내부 표피, 이 각질층을 바로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몸 안에 있는 성분, 특히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질 세포들은 하루에 0.5에서 1g씩 때가 돼서 떨어지게 되고요. 다시 여기 기저층의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돼서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1년의 과정을 각질 턴오버라고 하죠. 건강한 피부 장벽이란 내부의 수분을 잘 보유를 하면서 외부의 유해물질을 잘 차단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고 민감도가 낮게 되죠. 이 그림에서 보이는 각질과 각질 사이를 지질층이라고 하는데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균형이 3대 1대 1 정도로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어야 장벽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한 피부 장벽의 pH는 4.5에서 5.5, 약산성 환경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피부는요, 스스로 계속 회복하고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처가 나도 아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얘네가 잘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넣어주고 훼손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적합한 세안부터 생활습관 관리까지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벽 케어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때를 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질 케어를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 안 맞는 화장품으로 자꾸 얼굴에 실험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누적된 경우에도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죠. 좀 중요한 게 들뜬 각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보습제를 충분히 잘 사용을 해서 눌러주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좀 각질 피지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학적 성분을 이용해서 모공 속 각질을 녹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실내 온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내 온도는 18에서 21도 정도, 습도는 40-50%. 그럼 실제로 장벽 케어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진짜 피부가 좋아졌냐? 네, 실제로 좋아진 고객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고객은 경피 수분 손실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굉장히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스킨케어 루틴으로는 약산성 세안제로 바꿨고요. 특히 사무실 실내가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어서 앰플 성분이 들어있는 미스트를 추천을 드렸고요. 집안에서도 실내 온습도를 잘 유지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월 동안 주름, 탄력, 색소, 장벽, 붉은기, 모공 점수가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색소 케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 꼭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색소를 개선할 수 있는 성분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서 자극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소는 자외선에 의해서도 물론 생기지만 물리적인 마찰, 눈을 손으로 막 비비기만 해도 눈가에 색소 침착이 생겨요. 혹은 염증 반응 이후에, 트러블이 생긴 이후에도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가 있죠. 따라서 애초에 색소가 생성되는 것을 막으려면 자외선 차단제는 잘 바르셔야 되고 보습을 잘 하셔야 되고 급격한 온도 변화 이런 것도 사실 색소를 잘 생성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 제한, 찬바람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색소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멜라닌 생성을 막아주는 비타민C, 이미 생성된 멜라닌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침착된 각질 세포가 제때 잘 떨어지도록 도와주는 레티노이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분들을 조합한 루틴을 한번 짜보면 아침에는 비타민C, 나이아시나마이드, 그리고 보습제, 선크림, 밤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레티놀 보습제, 마지막으로 탄력 케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름 탄력 케어는 저속 노화의 끝판왕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고 주름 탄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콜라겐을 다시 생성시켜줄 수 있는 성분을 먹거나 바르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콜라겐을 분해시키는 당화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줄여서 활성산소를 좀 낮추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성분으로 치면 레티놀 탄력 케어에 도움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또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서 피부 재생, 주름, 탄력 개선에 가장 뛰어난 성분인데 반응도에 따라서 루틴을 잘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씩 격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함량이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으로 순차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가급적 밤에 사용을 해주시면
해주시고요. 스크럽이나 필링 제품은 동시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면은 탄력이 진짜 좋아진 고객들이 있는가? 이 고객님은 굉장히 건조하고 탄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고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벽 회복 도움이 되는 성분과 저농도의 레티놀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시도록 루틴을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분노의 세안을 하시거나 스킨케어를 할 때도 정말 빠르고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자체가 탄력에 있어서는 가속 노화를 하는 방법이라서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스킨케어를 해주실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은 4개월 동안 꾸준히 스킨케어를 하신 결과 탄력, 주름, 그리고 피부 장벽과 붉은기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왔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솔루션이 영원 불멸의 고정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성분, 화장품으로 피부를 좋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고민을 해본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슬기롭게 내 피부,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피부 상태는 타고난 유전자,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기후, 환경, 나이의 영향을 받게 되죠. 결국 현재의 나는 유전자와 환경의 조합인 것이죠. 이 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유전자 연구를 해봤어요. 진짜 한국인 피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유전자가 있을지, 그 결과 한국인의 주름과 색소 침착에 특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이 밑에 빨간색으로 이 유전 변이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눈가의 색소 침착과 주름이 더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결국 피부는 타고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전자 외에도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혹시 이 중에서 피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자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외선 차단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자외선 차단제는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분석 결과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흡연, 수면 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피부 특성에 영향을 줬고요. 임신, 출산, 피부과 시술 이런 유무 역시 피부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수면이 부족하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고 식습관이 안 좋고 음주나 흡연을 자주 하면 뇌가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도 망가진다. 이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환경인자는 어떨까요? 평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고객의 수분량이 실제로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방문한 고객님들은 얼굴이 붉었어요.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우리 피부는 바뀌겠죠. 그래서 루틴을 고정을 해놓고 365일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 환경이나 달라지는 피부에 대해서 조금씩 루틴을 수정을 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현재 피부 상태는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서 데이터 기반의 피부 예측 알고리즘, 미래의 피부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고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한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데이터를 반영한 개인 맞춤 케어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하면 실제로 피부가 좋아질까요? 네, 좋아집니다. 40, 50대 여성 61명을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군으로 나눠서 4개월 동안 주 2회 운동을 했는데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모두 피부의 탄력과 진피 구조를 긍정적으로 개선을 시켰고요. 특히 근력 운동은 진피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젊어 보이는 외모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피부 혈류량을 크게 증가를 시켜서 피부가 좀 더 촉촉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반대로 피부가 건강해지면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신체가 일단 노화가 되면 전신염증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전신염증이 다시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반대로 피부 기능의 약화로 인해서 유래한 염증이 전신염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논문인데요. 결론은 이런 피부 장벽 강화, 피부 개선이 피부로부터 유래한 염증 반응을 완화해서 전신염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부 장벽 기능, 피부 건강과 인지 기능과의 그런 상관성 연구도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진행하는 볼티모어 노화종단 연구를 한 것이고요. 피부 장벽 기능 저하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또 언어 기억 능력 저하 이런 것들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부를 보습을 잘 하는 게,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게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전신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거의 10년간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피부를 들여다보고 상담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성인이 된 이후로 항상 남을 돌보는 일을 해왔던 고객님이셨는데요. 이 고객님이 건강 문제로 휴직을 하셨고 이제서야 자기의 건강과 더불어 피부를 케어하는 방법도 찾았는데 사실 잘 모르셨죠. 저랑 같이 피부를 들여다보고 지난 고객님의 시간에 대해서도 돌아보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나를 돌보는, 내 피부를 돌보는 그 시간 자체가 좀 힐링이 됐다. 다시 내 삶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두 누군가를 돌보고 있죠.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 아니면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정작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저속 노화를 실현을 하려면 개정해와 좀 닮아있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왜 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전문가 논문 혹은 병원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원하는 방향을 설계하고 루틴을 만드는 것. 화장품, 식습관, 수면, 운동, 이런 다각적인 것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걸 즐겁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둘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실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노화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슬기롭게 내 피부, 몸과 마음을 돌보며 저속 노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